제가 이 산길인데 엄청 경사도가 한 7도, 8도 정도 되는 산길이었어요. 웬만한 차들이 이렇게 특히 컨테이너나 이런 트럭들이 못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이제 가속을 받아야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차를 세우진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진짜 더워서 막 땀 뻘뻘 흘리고 이렇게 뛰어 올라가는데 컨테이너 차량이 제 옆에 차를 세우는 거예요. 세우면서 이 1.5리터짜리 완전 얼음물이에요, 얼음물. 제가 그걸 정말 원사됐어요. 그 1.5리터를 얼마나 갈증이 났으면은. 근데 그 트럭 기사분이 나한테 그 물을 주기 위해서 차를 세웠는데 그때부터 스타트를 하는데 나보다 더 늦게 가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저 진짜 산 밑에서부터 가속을 붙여갖고 힘겹게 올라온 차가 내한테 물 주기 위해서 차를 세웠다는 것 자체는 그분도 그걸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생각을 하지만은도 내가 이 사람한테 물을 주고 싶다는 그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차를 세웠을 거 아닙니까? 난 그게 저한테 감동으로 와닿더라고요. 와, 지금도 기억이 남아요, 그게. 부산 사는 59세 김병삼입니다. 13살 아들을 두고 있고, 마라톤 경력이 20년 정도 됩니다. 2023년 1월 1일 날 출발을 해서 하노이까지 3월 11일 날 도착을 했습니다. 70일 걸렸습니다, 정확히. 뛴 거리는 2358km. 그리고 하노이를 3월 16일 날 출발을 해서 까마오에 도착한 게 5월 29일 날 도착을 했습니다. 기간은 150일이 채 안 되고요. 5개월입니다. 그리고 거리는 4,536km. 저는 이 베트남 문화가 어릴 적부터 이게 남한테 이렇게 베푸는 걸 가르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면은 7살짜리, 8살짜리 한 요 정도 되는 애들인데 그 자전거를 타고 둘이 제가 보니 형제 같아요. 가다가 내가 뛰어가는데 나보고 보통 애들을 보면은 헬로우 이러고 가버리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저보고 코리아 이러더라고요. 영어로. 코리아 이러고. 그래서 코리아 내가 이랬죠. 너무 코리아라는 말을 하길래. 그래서 하고 내가 손을 들고 지나가는 듯 하더만 저 앞에서 자전거를 세워두면 둘이서 뭐라 하더라고요. 그러더만 그 뒤에 타고 있는 동생이 좀 어려 보이네요. 저한테 오더니 그 만동 있지 않습니까? 만동을 주고 가요. 진짜 코무는 돈인데 처음엔 제가 이 돈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갈등이 생기죠. 근데 제가 받았어요. 왜? 얘가 주는 돈을 제가 받아줘야 얘가 오히려 실망을 하지 않을 것 같고 그 의미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댓글을 달았는데 제가 그랬었어요. 그 돈으로 콜라 사면 맛있더나 해서. 그렇게 만약에 누가 댓글 단다면은 난 너무 맛있더라. 이렇게 맛있는 콜라를 내가 코 묻은 돈으로 사면 너무 맛있고 행복했다. 난 그렇게 오히려 답변하고 싶더라고.
제가 산의 정상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 저를 보고 지나간 젊은 친구 둘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산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역주행으로 다시 산 내 정상에 있는 데까지 올라왔어요. 물을 사가지고.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산 밑에까지 내려갈 동안에 가게가 없더라고요. 산 정상에 올라와가지고 내려갈 때까지 가게가 없으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친구들은 산 밑에까지 가가지고 물을 사가지고 다시 산 정상에 다시 올라온 거예요. 오토바이. 물론 오토바이가 편하니까 그래 올라오는데 그것도 역주행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물을 주고 갔어요. 과연 저게, 남이구만, 저렇게 뛰는구나 하고 그냥 가지. 그걸 물을 사가지고 정상에 다시 산 꼭대기에 다시 올라올 거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그러고 주고 꼴렌 하고 가더라고요. 오토바이 이 앞자리에 애기를 이렇게 앉히는 오토바이가 있어요. 좀 오토바이, 우리는 쉽게 말하면 안전벨트 같은 식으로 만드는 안장이 있는 오토바이가 있거든요. 진짜 갓난애기예요. 좀 많이 돼봐야 2살, 3살? 그때가 비가 오는 날, 하노이 들어갈 때 비가 왔었는데, 처음에 저한테 이 애기 엄마가 저한테 오더만은 오토바이를 갖다 대는데 애기가 이렇게 생수병을 들고 있어요. 이 생수병을 애기가. 그러면서 애기가 저를 주는 거예요. 꼬맹이가? 예, 진짜 갓난 애기인데 처음에는 몰랐었어요. 애기가 주는 줄. 나는 엄마만 쳐다봤는데. 그 애기가 저한테 이걸 주고 있어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그걸 가르치더라고요. 아저씨 들여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까먼 하면서 애기한테서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셨어요. 근데 가고 나서 얼마 안 해서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왔다리 갔다리 해서 비가 오는데 저는 이제 비가 와도 그냥 맞고 이제 하노이 이제 뛰어 들어가는데 그분이 또 오신 거예요. 갔는데 또 왔어요. 또 왔는데 애기 손에 이제 비옷을 들려가지고 사가지고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트남 문화라는 게 그냥 제가 요번에 많이 겪은 이 도움들이 어린 애들이 집에서 이미 이런 교육을 좀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이 아저씨 들여. 근데 그런 경우를 제가 몇 번을 봤어요. 부모가 시키는 거. 어떤 경우에는 아주머니가 자기 아들한테 음료수 사오라고 시켜가지고 음료수 사오잖아요. 아저씨 갖다 드려. 이런 경우. 근데 그 오토바이에 4명이 타고 가요. 아주머니 혼자서 애기 3명을 태워가지고 가는 오토바이예요. 그런데 저를 보고 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참 그리 넉넉지 않은 살림살이의 오토바이에 애기 4명을 태워갈 아주머니니까 넉넉하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옷차림새도 그렇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좀 제일 나이 많은 아이한테 음료수 사오라고 시켜가지고 내가 뛰어가니까 이미 이제 애가 음료수 사가 오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보고 이미 지나갔고 내가 이제 그 음료수 가게를 지나갈 무렵에 이제 음료수 사가 오는데 사가 오니까 나보고 줘라. 그렇게 손짓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애가 와가지고 저한테 음료수를 주는 거예요. 봤을 때, 이게 교육이구나. 저는 베트남에 대한 인상이라기보다는 사실 이렇게 과연 이게 어느 나라에 가도 이런 문화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좀 어떤 비교 선상에서 놓고 얘기하는 건 없지만은
제가 한국에서 20년 동안 마라톤을 해도 길 가다가 누가 저한테 물 한 병 준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진짜 몇 발짝만 뛰어가도 물병 들고 따라와요. 제 아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생겼구나.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크게 확대하고 또 베트남 분들이 본인이 나라에 이러한 일이 없다가 제가 이런 그것도 왕복을 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열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어떤 큰 영광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 왜냐하면 그냥 시작부터 그냥 제 아들에게 하나의 자랑거리 있고 우리 아들한테 용기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한 거지, 이게 무슨 기록을 의식해서 한 거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도 울트라 마라톤 한번 안 뛰어봤어요. 그냥 마라톤 풀코스는 뛰어도. 그러니까 어떤 종주를 목적으로 하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탐험하고 도전하는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기회가 되고 또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내 생에 이게 이번이 기회가 아니면 더 이상 도전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큰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끝나도 별로 어떤 제 자신한테는 큰 의미로는 안 다가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거는 바로 베트남 국민. 저는 이 베트남 국민들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도전이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의 도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베트남 국민들이 저에게 준 수많은 생수병, 정말 그 양은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많은 생수병을 저한테 주시고 가셨던 수많은 베트남 국민들이, 저는 한 분 한 분 솔직히 다 생각이 떠올라요. 저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도전이 성공한 것이다. 저는 일이 이렇게까지 크게 확대될 줄은 사실 몰랐어요. 그냥 저 혼자서 하는 작은 행사로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커져가지고 정말 베트남 국민들이 함께 동참해서 같이 이 도전을 지켜봐주고 또 동참해서 너도 나도 생수병 갖다 주시면서 이 더위에 열기를 식혀라고 막 주시는 그런 분들이 마음,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